한국 문화는 아시아 변방국가 문화잖아. K-팝,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는 화려해 보여도 허상일 뿐이야. 중국 문화야말로 역사가 깊고 오랜 전통을 지녔어. 여기 중국 문화를 최고라고 믿는 옥스퍼트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 음악, 드라마, 한글을 접하는 것을 보고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테디어스 스털링입니다. 저는 중국 문화가 가장 풍부하고 의미 있는 문화라고 늘 믿어왔어요. 저는 평생 중국의 역사와 지혜를 연구해왔고 그 깊은 전통을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신뢰했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들어왔어요. 한국만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현대의 대중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문화가 너무 새롭고 가볍고 중국의 고전만큼 깊이가 없다고 종종 생각했었어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거긴 깊이가 없어요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곤 했어요. 저는 중국 문학의 아름다움이 비길 데 없이 뛰어나다고 믿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상쾌한 아침,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차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는데 복도에서 학생들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에 본 인기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얼굴에는 열정이 반짝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책상에서 그들을 듣다가도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드라마? 정말요? 그건 중국의 고대 이야기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비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캠퍼스 곳곳에 퍼져 있는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을 한국 문화 행사에 초대하는 화려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포스터에는 밝은 사진들과 다정한 문구들이 가득했지만 제게는 너무 경쾌하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제 시간을 들릴 만한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정한 문화는 공자나 노자의 작품처럼 진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그날 오후 캠퍼스를 거닐다 보니 학생들이 작은 모임을 이루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 음악, 심지어 한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열광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인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너무 새롭고 유행에 휩쓸린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배울 게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의 오래되고 강력한 전통이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퍼져 있는 현대적인 흥분의 소문은 어쩌면 배울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가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깊고 풍부한 문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다음날 옥스퍼드에서 어제 들렸던 흥분된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긴돌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한국 음악, 드라마, 그리고 독특한 한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모르게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현대적인 것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들의 열정에 저도 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분주한 게시판 근처에 멈춰섰어요. 그곳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한 포스터는 한국을 발견하세요. 문화, 음악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웃는 얼굴, 생생한 색감, 그리고 전통 의상과 현대 스타일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전단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디자인은 제가 중국 문학에서 감탄했던 진지한 예술이나 서예와는 달리 밝고 가벼웠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게 다 유행에 불과한 걸까? 이렇게 경쾌하고 단순한 것이 정말 의미 있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학생 라운지에 앉아 노트를 읽기로 했어요. 그러다 두 학생이 새로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학생이 그 드라마는 정말 멋져요. 현대적이긴 하지만 강한 가치관과 깊은 가족애를 보여주거든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유산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학생은 웃으면서 그리고 음악, 노래들이 너무 중독성 있고 생동감 넘쳐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생생하고 진솔해서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솔직히 조금 불편한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깊은 문화란 진지해야 하고 역사와 무거운 사상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늘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재미와 현대성을 전통과 섞어가며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작은 노트에 몇 가지 메모를 적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의 긴 테이블에 앉은 학생 무리와 함께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과 도시 곳곳에 새롭게 생겨난 퓨전 레스토랑으로 옮겨졌어요. 한 학생이 김치찌개라는 요리에 대해 매콤하고 푸짐해서 집에서 정성 들여 만든 식사의 사랑과 정을 느끼게 해줘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반쯤 웃으면서 반쯤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음식이 문화적 표현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이 저로 하여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작은 무대 앞을 지나쳤어요. 몇몇 학생들이 한국어로 짧은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공연은 간단했지만 에너지가 넘쳤어요. 일상적인 언어와 제스처를 사용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도전과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익숙했던 고대 문헌처럼 무겁거나 학문적이지 않고 대신 활기차고 직설적이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관찰 내용이 가득 담긴 노트와 질문들로 머릿속이 가득한 채 캠퍼스를 떠났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경쾌한 이야기, 애정 어린 설명으로 전해진 한국 음식의 맛,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들이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아직 제 믿음을 완전히 바꿀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했어요. 그날 캠퍼스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한류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부임이 분명했어요. 비록 제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위의 에너지가 제 마음 한켠에 점점 자라나는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어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나눈 대화를 들은 기억이 생생해서요. 그들의 에너지가 너무 전염되어서 중국 문화를 굳게 믿어온 저도 어쩐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이메일은 소피아 박 교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연구하시는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는 교수님이세요. 이메일 내용에는 테디어스 교수님, 한국에 방문해 보시길 초대해요.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경이로움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면서도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늘 한국 문화를 너무 현대적이라 깊이가 없다고 치부해왔는데 이런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초대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잠시 망설여졌어요. 왜 제가 지금껏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에 가야 할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 학생들의 생생한 대화와 캠퍼스 곳곳에 붙은 다채로운 전단지를 떠올렸어요. 그들의 열정은 참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소피아 박 교수님의 이메일에 조심스러운 내를 회신하며 초대를 검토해보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선 건 아니었지만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켜진 것 같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한민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민 씨는 젊고 활기 넘치는 한국 디지털 문화 전문가세요. 전화 받으실 때 밝고 친근한 목소리로 테디어스 교수님 한국에 오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외치셨어요. 그 열정이 제게도 전염되더라고요. 저는 네 한민 씨. 고민 중이에요. 아직 의심은 남아있지만 대체 무슨 소동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민 씨께서는 웃으시며 교수님, 여기 오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국 문화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조용한 찻집, 전통 궁궐까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민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묘사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네온사인과 다채로운 간판들이 반짝이는 바쁜 거리를 걷는 모습, 그리고 역사가 속삭이는 고궁에서의 고요한 순간들이 상상되었어요. 그 생생한 묘사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내내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사진을 찾아보고 간단한 역사도 읽어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 몇 개도 배우려고 해봤어요. 제가 본 사진들은 아주 생동감이 있었어요. 축제에서 한복을 입은 전통 의상의 모습, 하늘에 닿을 듯한 현대식 고층 건물,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잔잔한 공원까지 보았어요.
제가 익숙했던 진지한 고대 문헌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읽다 보니 점점 설렘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진정한 가치는 중국의 깊고 고풍스런 전통에만 있다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너무 좁았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 문화에도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노트에 몇 가지 질문들을 적었어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은 무엇일까요? 현대 예술과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변화하는 전통의 징후일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호기심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결국 저는 소피아 박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한민 씨를 만나고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보았던 곳들을 직접 탐방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글, 즉 한국어에 대해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큰 모험의 문턱에 선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볍게 넘겼던 생각들이었지만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생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노트를 덮고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친절한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써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요. 도착 게이트에서 한민 씨를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와 밝은 인사로 저를 바로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한민 씨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테디어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어요. 한민 씨는 오늘은 서울의 진짜 심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현대의 경이로움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레는 마음으로 동참할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서울 도심의 북적이는 거리였어요. 보도에는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생동감 넘치는 강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네온 사인으로 장식된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활기찬 뮤직비디오와 광고가 흘러나오는 디지털 전광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동시에 작고 전통적인 가게들이 나무 간판과 종이 등불을 걸어놓은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예스러운 가게들이 어우러진 그 대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걷다가 한민 씨가 유명한 길거리 음식 시장을 가리키며 교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며 떡볶이가 담긴 작은 종이봉지를 건네주셨어요.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았는데 매콤함, 달콤함,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의 향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단순한 순간이지만 따뜻함과 공동체의 느낌이 가득해졌어요. 시장에서 나오고 나서 한민 씨는 고궁 근처에 있는 평화로운 공원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 고궁은 큰 돌담과 햇빛 아래 반짝이는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자랑했어요. 공원에서는 잔디가 푸르고 부드러웠고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모든 풍경을 감상했어요. 공원은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쳤어요. 멀리서 전통 한국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는데 근처에서 연습 중인 음악가들의 연주였어요. 그 음악은 부드럽고 편안해서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 앉아 한민 씨와 고궁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민 씨께서는 그 고궁이 옛 왕과 왕비들이 거주했던 곳이며 한국의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고대의식과 전통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제가 늘 진지하게 중국 문학을 공부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도 저마다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후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현대 미술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갤러리 안은 크고 다채로운 그림과 조각들로 가득했어요. 그 예술 작품들은 현대적이었지만 전통 한국의 패턴과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어요. 저는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그 예술 작품들은 도시처럼 활기차고 에너지로 넘쳤어요. 마치 예술가들이 옛 이야기를 가져다가 오늘날의 세상에 맞게 재창조한 느낌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한민 씨와 저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청계천은 도시 한복판을 부드럽게 흐르며 은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강가에는 사람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물은 주변 건물과 빛을 반사하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물 흐르는 소리와 도시의 은은한 웅얼거림을 들으며 차분하고 사색에 잠겼어요. 그날 서울에서의 하루는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눈부신 빛이 가득한 현대도시 풍경부터 고궁과 공원의 고요한 매력까지 저는 익숙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에너지, 옛것과 새것의 조화, 그리고 마주친 모든 미소들이 점차 제 마음을 열게 해주었어요. 처음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은 풍부하고 활기찬 정신이 존경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서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도시는 아름다움과 창의력, 그리고 역사와 현대생활이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저는 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오래된 의심을 서서히 녹여줄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열정 가득한 학생들로 꽉 찬 작은 교실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한글 즉 한국어 가나다라에 대해 배울 시간이었거든요. 한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 진정한 마법을 이해할 기회는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소박한 나무 책상에 앉으면서 공기 중에 감도는 부드러운 설렘을 느꼈어요. 김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 담긴 채 한글은 단순한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 예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해서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의심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벽에 걸린 크고 다채로운 한글 칠판을 가리키며 각 글자가 말할 때 입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한 곡선을 가리키셨어요. 이 모양은 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여는 모습을 나타내죠. 아주 논리적이고 아름답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 그려보았어요. 마치 그 글자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쪽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나요? 김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원하셨어요. 언어는 소수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상상했어요. 왕실 복장을 갖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각 글자를 디자인하시는 세종대왕의 모습을요. 백성을 아끼시는 현명한 왕의 모습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종이에 글자를 쓰며 연습을 했어요. 저는 연필이 천천히 움직이며 올바른 획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제 모습을 느꼈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교실을 돌아다니시며 각 학생들을 도와주셨어요. 제게 오셔서 연필 잡는 법을 부드럽게 바로 잡아주시고 기역 글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따뜻한 지도 덕분에 저는 큰 지지를 받는 느낌이었고 이 과정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작은 안뜰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한글로 글씨를 쓸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우리 역사와 가족이 연결되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학생도 덧붙였어요. 모든 글자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들의 말이 너무 솔직하고 진실되어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다정함, 지혜, 그리고 단합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의 감각을 안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김 선생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한글을 사용해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자 수업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저는 지훈이라는 친절한 학생과 짝이 되어 가족 모임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썼어요. 함께 작업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에 놀랐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단어마다 조용한 힘과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는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제 옛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이해와 존경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현대적 스크립트나 유행 주제가 아니라 역사와 마음이 담긴 살아있는 한국 문화의 일부였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고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드러내 주었어요. 노트와 연필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글 차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 단순한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와 연결고리를 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책 교실을 떠났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글의 마법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을 온종일 탐험한 후 저는 작은 호텔방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서늘한 밤 공기가 그날의 따뜻한 추억과 어우러지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초 저는 한민 씨와 소피아 박 교수님과 함께 한적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당은 단순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등불의 따스한 빛도 기억에 남아요. 함께 앉아 그날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한민 씨는 북적이는 시장과 고궁을 거닐며 느낀 가장 인상 깊은 순간들을 들려주셨어요. 소피아 박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식사 도중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 문화가 특별하다고 느끼세요? 그러자 한민 씨는 웃으시며 옛것과 새것의 조화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고 기념하면서도 현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죠. 이런 균형이 우리 문화에 독특한 힘을 부여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언제나 오로지 고대 전통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문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작은 한적한 거리를 걸었어요. 그 거리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나뭇잎들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마치 밤 그 자체가 역사와 희망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걸으며 소피아 박 교수님께서 여기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멋진 책의 새로운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아요. 한국은 들려줄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진실을 느꼈어요. 이 도시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저는 작은 공원 근처에서 가로등 빛이 포장도로 위에서 부드럽게 춤추는 조용한 자리를 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제 일기장을 꺼내어 분주한 거리, 평화로운 공원,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언어와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한글의 아름다움 등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예전의 의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어 갔고 마치 새로 얻은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처럼 확고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배운 교훈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김 선생님께서 한글에 대해 부드럽게 가르쳐 주신 모습, 모든 글자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되었다는 사실, 시장의 활기와 고궁의 고요한 위엄, 그리고 옥스퍼드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모습들 모두가 제 마음에 다리처럼 놓여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신나는 아이디어들을 이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정한 한국을 보여주신 한민 씨, 제 눈을 뜨게 해주신 초대를 보내주신 소피아 박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들께 그 따뜻함과 창의력이 제 생각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어요. 일기장을 덮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마법을 담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가장 굳건한 믿음도 도전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제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도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는 속으로 고마워요 한국.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마법에 의해 진심으로 변화된 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